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후보자의 신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부실 문제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숱한 의혹을 낳았던 자녀 스펙 의혹과 부동산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이라이트 영상 담아봤습니다.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복지관에 그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네,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그 기부 행위가 정상적인 기부 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배임 증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을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하는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아니요, 모든 저는 행위는 과잉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예.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데 과잉 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흘려주기, 피해 사실 흘려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국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당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못해요? 그때 검찰에 제가 계셨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관여하지 그건 않았는데 사과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딸의 논문과 관련된 전자책과 관련된 거 해명 들어보면 스펙 쌓기 아니다. 그리고 이거 대필한 게 아니고 딸이 직접 한 것이다.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까 제가 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은 그 어떤 팬데믹 뭐 그런 동아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요, 어떤 라이팅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청문회 예.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게 이 논문들이 논문 수준이 아니라 두세 페이지 정도의 리포트에 불과하고 예. 그리고 그냥 학습 과정에서 학교의 과제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학교 과제로 낸 적이 없다고 아니 말씀드렸죠. 본인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학교 과제로 제가 학습의 학교 과제를 과정-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스펙 쌓기라고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학습 과정을 저장해 놓는 게 스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입시에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냥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스펙 쌓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뭔지 좀 그러니까 말씀해 본인의 주시겠습니까? 능력으로 한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그것만 어디에 답변해요.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예. 능력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본인이 일부 조력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학에 입시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시에 앞으로 제출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이게 무슨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재단해가지고 그게 그걸 아니라 가정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시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묻는 겁니다.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고위공직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어떤 스펙 쌓기 문제 있다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무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봉사하면 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 이게 반칙이나 지금 편법이 딸아이가 한 거 아니라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청문 과정에서 지금 했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씀해 주시면 아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공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 12월입니다. 제가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까지 다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뭐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 엄마 찬스 각종의 찬스를 다 쓰고 아빠 찬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스펙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숙명 여중인가요? 다니다가 지금 최대위기인가 하는 학교로 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저기 보시면 앞에 따님하고 저 이종 사촌 두 분 저 중에 이제 유펜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저렇게 보면은 봉사단체 만들어 가지고 스펙 쌓고 그걸로 뭐 상도 받았고 혹은 뭐 그걸 여기저기 이제 스펙으로 썼어요. 그리고 더 팬데믹 타임스라고 하는 곳에 같이 저자로도 등록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은 보니까 미리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외국에. 그리고 공저도 똑같아요. 방글라데시 대학원생하고 공저도 하고 언니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외숙모 찬스로 의대 교수인 외숙모하고 공저도 했고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공저도 했더라고요. 약탈적인 학술지에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후보자가 답변을 한 거 보니까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한 거는 논문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저널에 등재하면은 그거는 논문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들이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학술지가 실은 게 논문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연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필 의혹 다음 페이지 보시죠.
벤슨 마타라라고 하는 인물이 저기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겨레에다 답을 한 게 저기 보시면 저 사람 자기 소개를 고스트라이터라고 써놨잖아요. 유령 작가, 대필 작가 아닙니까? 다음 거기 보면 답이 왔어요. 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잘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필했다는 얘기요. 저거 확인해 보셨나요? 후보자님, 이렇게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거죠?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세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 그거 몇 했습니까? 달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셨어요? 자,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반헌법적으로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을 없애야 된다. 없애겠다. 자, 민정비서관 역할이 뭡니까?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국민을 어떻게 사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국민 인권 침해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이 비선실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나가서 촛불 들고 네. 싸워야 했습니다. 국정농단을 그 참혹한 현상,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상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배우자랑 공적인 일을 카톡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지금 있냐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말씀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던 한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기존 서면 답변과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진솔하게 털어놓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